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중공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중공을 포위해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신장 위구르, 내몽고 자치구, 티벳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공으로서 가장 절박한 지역은 티벳입니다. 국경 분쟁이 계속되면서 인도를 돕는 티벳 특수부대의 존재가 부각됐습니다. 인도는 중공을 견제하는 데 있어 티벳 카드를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내심 티벳 카드가 타이완과 연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과 굳건한 동맹을 맺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타이완이 인도를 통해 티벳과 다시 연결되는 것은 중공으로서는 악몽입니다. 현재 인도에 머무르고 있는 티벳의 영적 지도자 달라이라마는 이미 타이완의 초청을 받았다면서 2021년 싱가포르에 며칠 머무른 뒤 타이완을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달라이라마의 스탠스는 좀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하면 타이완을 방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 당국에 허가가 있어야 된다는 투였습니다. 2019년 타이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중공에 긍정적인 신호가 있어야만 타이완을 방문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과거에 3차례 타이완을 방문했습니다. 1997년에는 리덩후이 총통을 만났고 2001년에는 천수위엔 총통과 야당 지도자였던 마잉주를 만났습니다. 2009년에는 태풍 피해자를 위로한다면서 까오슝을 방문했는데 당시 총통이었던 마잉주는 중공을 의식해 달라이라마를 접견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이라마가 2021년 타이완을 방문하고 싶다면서도 묘하게 단서를 단 것을 풀이해보면 미국 대선과 미중 간의 극한 대립이 결정난 시점이 되면 타이완 방문이 별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달라이라마는 아직도 중공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2016년 미국 박스TV와의 인터뷰입니다. 달라이라마는 티벳의 독립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티벳의 전통과 문화를 지킬 수 있다면 중공의 영역에 남아있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중공의 티벳 병합 과정은 2단계였습니다. 1951년에 달라이라마 신정체제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티벳의 주권을 빼앗았고 1959년에는 중공의 탄압에 라사 봉기가 일어나자 이를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그때 인도로 망명했고 그때부터 티벳은 완전히 중공에 강제 병합됐습니다. 이렇게 당한 역사가 있는데도 달라이라마는 중공의 제한적인 자치권 보장을 희망하는 듯한 스탠스를 보여왔습니다. 달라이라마는 미국의 정치 거물들과의 관계가 돈독합니다. 2017년 낸시 펠로시가 다름샬라에서 달라이라마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부시와 클린턴, 오바마도 달라이라마를 워싱턴에 초청해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가 선호하는 미국의 정치 인사들은 민주당이 압도적입니다. 미 대선 유세 과정에서 조 바이든도 자신이 당선되면 달라이라마와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중공 압박이 선거 이슈로 떠오른 데 따른 바이든의 대응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달라이라마를 아직 만난 적이 없으며 만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적도 없습니다. 2019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종교 탄압 생존자들을 면담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티벳 여성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라이라마가 티벳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여성은 트럼프 대통령을 뵙게 돼 영광이라면서 자신의 영어가 서툴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영어를 아주 잘한다고 칭찬해 준 뒤 그 뜻을 10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달라이라마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미 대선 열기가 한창이었을 때 달라이라마는 트럼프 후보의 흉내를 내가면서 그를 평가했습니다. 독특한 헤어스타일과 말하는 스타일을 우스꽝스럽다는 듯 묘사했습니다. 같은 해 영국 BBC에 출연해서는 트럼프가 좀 복잡한 사람이다. 도덕적 원칙이 결여된 것 같다고 혹평했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란 구호는 잘못된 것이며 세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에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안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난민을 받아들여 교육도 해주고 직업 교육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진핑으로부터는 만나자는 제의는 받은 적이 없지만 중공은 변화하고 있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또 여성 후계자도 가능은 하지만 반드시 매력적인 여성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달라이 라마의 사상을 전반적으로 보면 매력적인 여성이 좋다는 것 빼놓고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정반대입니다. 미국 내 민주당 PC와 결이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티벳이 중공의 압박에서 벗어나 독립을 할 경우 어떤 체제가 될 것인가의 문제가 최대 딜레마입니다. 중공이 무력으로 점령한 1959년 이전 티벳 인구의 95%는 매매가 가능한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평균 수명은 35.5세, 문맹률은 90% 이상이었습니다. 라사의 인구 가운데 12%는 구걸로 연명했습니다. 2009년 2월 11일 영국의 가디언지는 What We Don't Hear About Tibet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서구 세계가 중공의 강제 점령만을 비난하고 있는 사이 달라이 라마 체제의 봉건적 티벳에서 사행된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눈 감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달라이 라마의 통치하에서 티벳인들이 비폭력적이고 정신적으로 평화로운 문화 속에서 살았던 것으로 아는 것은 착각입니다. 티벳은 샹그릴라가 아니라 봉건 노예제 국가였습니다. 달라이 라마의 신정체제에서 고위 라마승과 세속의 지주는 무지막지한 세금을 부과했고 저항하는 노예는 눈을 찌르거나 오금의 힘줄을 절단하는 혹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한 바 있는 라사 대학의 영어 교수 타시 체링이라는 이는 차라리 중공의 폭정이 신정체제보다 나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13살 때 달라이 라마의 가무단으로 차출당했던 그는 승려에게 성폭행당한 적도 있습니다. 문역대는 6년 동안 노동교화소에 수용돼 고초를 겪었지만 중공이 티벳을 해방시켰다고 믿고 있습니다. 티벳 신정체제 인권 유린에 대한 기록은 상당히 많습니다. 노예였던 티벳인들은 가축이나 화폐와 다름없었으며 말을 듣지 않으면 팔다리를 자르고 방치해 동사하기도 했습니다. 뉴욕 주립대의 티벳 권위자 탐 그런펠드는 중세 유럽의 암흑교와 달라이 라마의 티벳이 완전히 똑같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959년 이후 중공은 노예제와 가혹한 세금을 폐지합니다. 순전히 강제 통치의 목적이지만 인프라 보급으로 수명도 60세로 늘어났습니다. 중공은 그러나 티벳을 통치하면서 승려와 비구니들을 체포해 고문하는 등 문화와 종교 말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티벳을 자유와 인권의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대의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딜레마는 달라이 라마 신정체제에 대한 냉혹한 평가가 아직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달라이 라마가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인도에서 세계 종교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여기엔 티벳 불교뿐만 아니라 힌두교, 이슬람 교도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종교 간 화해와 다양성을 주창하는 인물입니다. 영국의 유명 예언가로 알려져 있는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티벳이 세계의 영적인 수도가 될 것이라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달라이 라마는 영적인 상징적 지도자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티벳에도 자주 방문하는 해밀턴 파커는 아마도 이런 장면을 보고 미래를 내다본 것 같습니다. 해밀턴 파커는 매해 그의 주요 예언을 발표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예언가라기보다는 국제뉴스와 정치에 밝은 미래학자의 느낌이 강합니다. 티벳의 운명은 아마도 달라이 라마가 타이완 방문을 저울질하는 미 대선 이후 2021년 초쯤이 되면 대략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